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오후 4시 54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 저번 영상이 조금 마이크가 많이 잘려가지고 오늘 좀 빠르게 다시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69,400달러 선, 그저께 사실상 7만 달러죠. 앞자리만 안 바뀌었을 뿐 699990달러를 찍고 이제 살짝 뿅망치 맞은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탈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대략적으로 일단 무빙하는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장 열릴 때 밤 10시 반, 11시 반 요때 이후로 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직전 사이클이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17, 18년도 그리고 20년, 21년도의 차이점은 그때도 분명히 있었죠. 그때 뭔가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지금이랑 또 21년 그때랑 다른 게, 그 당시에는 뭔가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의 어떤 좀 그 흐름이 약간 줄다리기 장세였다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리면 저쪽이 조금 약세고, 저쪽으로 돈이 쏠리면 이쪽이 조금 살짝 좀 힘 빠지는 좀 그런 장세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제3의 수급처랄까요? ETF라는 그쪽 자금이 전통시장에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그 돈들의 출처 자체가 시장 내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느낌이 아니라, 그 줄다리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제3의 그 섹션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비트랑 그 위주로 들어오는 돈이죠. ETF로 들어오는 돈이 뭐 알트로 흘러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비트 수급은 그쪽에서 같이 해주고, 또 이 시장 내에서의 돈들은 적당히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오르는 좀 그런 같은 상승, 그러니까 양방의 상승을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좀 특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이제 보시면은 직전 사이클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점점 시장이 이제 좀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개쓰레기들 코인, 개쓰레기 같은 코인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게 되면서, 이제 그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확실히 있고 신규이고, 내러티브 상으로도 좀 더 새거, 뭔가 이런 AI 내러티브는 또 처음인데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진짜로 핫할 때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랐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맞게 이제 뭐 수익화 전략이라든지 뭐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번 잔소리 영상에서는 제가 했었던 말들이 이제 그거였어요. 기억나는 게 이제 지금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 눈 돌아가가지고 그쪽으로 어그로가 끌릴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러티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의 대장 코인이 뭐가 될지,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코인들이 뭐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루키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으면서 준비하자,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또 좀 잠잠해 있던 밈코인들이 넥스트 타겟으로 선정이 되면서 같이 오르고, 그리고 밈코인 또 오를 때, 미친 듯이 오를 때 이제 또 그 AI 쪽이 살짝 시동 걸더니, 또 이제 AI가 며칠 만에 갑자기 막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AI도 오르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걸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게임 쪽 애들이 이제 갑자기 또 발동을 걸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순환매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고, 약간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할 정도로 지금은 좀 상승이 폭이 커서 좀 느끼시고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빠르고 동시다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월 들어오면서부터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날뛴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대략 직전 신고가 트리플탑 정도 라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차를 하고, 조금 이제 알트장이 오나 했는데, 이제 비트는 비트대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할 것 같지만, 이제 알트로의 전환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시장이 모습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부터 한 달 빠르게 먼저 선 상승을 보여주고 견인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 또한 지금 3월로 접어든 시점에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히 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3월 같은 경우는 좀 알트코인들이 많이 좀 오를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이런 거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도 막 40% 50% 이런 상승률이 이제 한 10월 11월 그때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지금 그때보다는 시총이 조금 다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여전히 뭐 40% 50%이 정도의 상승 폭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텔레방이나 뭐 이런데 올렸었던 것들처럼 뭐 차트상으로는 좀 진짜 이게 말이 돼? 약간 좀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차트를 분석하고 자식을 떠나서 그냥 딱 보시면은 느껴지잖아요. 이게 좀 딱 여기랑 유사한데, 여기랑 이거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랑 여기랑 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끝도 없이 오르네. 이게 더 오를 수 있나? 심지어 여기 지금 트리플 탑 그리고 더블 탑 요 신고점 구간에 막혀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계속해서 조금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언제든 또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좀 그런 타이밍, 좀 그런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그런 비상구 그런 거 찾아서 준비하시고 대응할 준비해 두셔야죠. 그리고 이제 또 AI 그리고 게임 올랐죠. 그럼 이제 또 얘네들이 충분히 오르고 나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알트 순환매가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조금 횡보 중인 알트들이 있죠. 이거를 지금 방송에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살짝 시범봉으로는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알트레이어도 지금 신고점 또 다시 뚫었고, 그죠? 지금 아까 제가 영상 준비할 때만 해도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임 이후로 또 다시 이제 수산매가 올 경우, 지금 현재 이런 횡보하는 코인들, 뭐 블러도 마찬가지, 뭐 피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그러니까 AI 게임 제외, 뭐 밈 제외, 뭐 대부분 해당되겠죠. 그리고 뭐 메이저 알트들도 최근에 좀 많이 횡보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오른 것처럼, 하여튼 항상 이런 불장에서는 결국에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그 순서는 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오롯이 그 수익률 전체를 좀 먹여주는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쭉 올라잖아. 그러면 이건 당연히 여기서 더 이것보다는 충분히 이제 좀 상승이 나왔고, 알트코인들 상승 발판을 좀 만들어준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기간 횡보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주봉으로만 봐도 차트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다 걸쳐 있죠. 이 구간에서 좀 더 횡보를 좀 하다가 갈 수도 있겠다. 내지는 뭐 비트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더 ETF 그런 뭐 떡밥으로 뭔가 시장에서 더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 뭐 추가 상승을 할 여력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더가 올라간다 한들 상승률 자체가 이제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조금 더 여러 개를 보고 싶은데 저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단 업비트랑 뭐 빗썸 차트로도 되게 뭐 좋은 애들이 많이 있죠. 뭐 이런 애들도 다 올랐고, 안 오른 애들이 없죠. 지금 뭐 거의 다 막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고, 그리고 제가 좀 메모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오케이. 보이시죠?
그래서 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섹션들이 있고 그 섹션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써봤는데 좀 뭔가 부실하긴 하네요. 써보니까 막상. 일단 레이어 1, 레이어 2는 뭐 빠질 수 없고 비트 이더 당연히 있고 비트는 약간 좀 독보적이죠. 비트코인은 따로 있고 그리고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이 너무나 초강세 그리고 이제 그 순서를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거 있잖아 머니플로우 순환매 장세 있고 최근에 비트가 신고가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더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의 상승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메이저라든지 이런 얘들이 또 수혜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요 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가 오히려 그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많이 못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올랐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조금은 바뀐 형태로 상승이 나온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레이어 2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이더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이제 이더가 살짝 오르는 구간에서 좀 많이 오르고 신고가 간 애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많다, 스타크넷 이런 애들은 좀 뒤 늦은 출시였기 때문에 지금 또 보시면은 차트 이쁘게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은 요런 구간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긴 횡보를 거치어서 기관 횡보를 충분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갭상승을 통해서 다음 채널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또 다시 뭐 채널에서 횡보를 더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래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대충 사면 되는데 또 이게 막상 이 구간 안으로 보면은 여기 내에서도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 채널에서도 막 마이너스 20%까지도 막 물리고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또 우상향을 믿고 시간은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없이 좀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자고. 일단 만타, 스타크넷 그리고 만타가 그때 당시 알트레이어랑 좀 비슷하게 상장이 됐었기 때문에 좀 그때 초반에는 약간 좀 커플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약간 신규 코인들 막 이렇게 같이 오르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그게 깨진 것 같고 메티스는 약간 메이저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저거긴 한데 일단 또 같이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GK랑 스크롤 이런 아직 안 나온 앨범 리네아도 있겠고 뭐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그때 또 출시될 때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시장보다 규모가 더 커져 있을 거예요. 비트도 뭐 이더도 조금 더 몸집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GK랑 스크롤과 어떤 라이벌 형태로 약간 좀 비교할 만한 그 코인이 있을 텐데 그 코인의 시총도 그때는 되게 더 비대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 친구들의 이제 어떤 기대 시총 그게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만큼 어떤 에어드랍에 대한 기대값 수익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드랍도 좀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들이다. 그래서 좀 농사 잘 지어 놓으신 분들은 이런 지금 시장 분석해서 뭐 매매 계속 하시고 내러티브 따라 들어가서 추세 매매 하시고 그리고 이런 에어드랍도 잘 챙긴 것들 되게 기대해서 수익 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되게 좀 퍼펙트한데요. 지금 올해 너무 빨리 와서 오히려 좀 되게 좋은 느낌이죠. 그리고 모듈러 관련해서도 티아가 딱 이렇게 나오자마자 약간 모듈러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2달러에서 조금 횡보를 했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하이프를 모았던 전략이 이때 당시에 조금 횡보를 했었죠. 모았던 전략이 이제 에어드랍을 던지면서 좀 그거에 이제 혹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이제 모듈러가 이런 것이다 뭔가 시장에 어떤 약간 반짝이는 기술 같은 느낌으로 마케팅이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다가 거의 뭐 10배가 되는 상승을 보였고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 횡보는 또 필요하고 그리고 기간 횡보 끝에 당연히 또 추가 상승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니어 같은 경우도 뭐 AI 붙이고 뭐 모듈러 붙이고 뭐 다 붙이고 해가지고 또 엔비디아 발표 그 떡밥으로 또 갭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것도 보자. 알트레이어 지금 뭐 계속 상승 중이고 알트레이어의 이제 약간 코스모스 버전이 다이멘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약간 알러지 올라와가지고 말하는 게 어렵네요. 다이멘션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좀 고밸류다. 이거 너무 그 효용 대비 이거 밸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좀 이런 뷰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거 알트레이어보다 시총이 높아요.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그 락업 물량이 되게 많고 이제 뭐 그 에어드랍 이슈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형성됐다가 다시 조금 큰 낙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아래 채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하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불장되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모듈로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 뭐 어베일, 에이겔 레이어 이런 애들이 있으면서 어베일은 아마 조만간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어베일 아마 4월 안에 나올 것 같아요. 4월 안에 나오고 GK 같은 경우도 4월 안에 나올 것 같고, 레이어 제로가 오히려 좀 늦게 나오려나? 그리고 뭐 요 얘 같은 경우는 에이겔 같은 경우는 걔네 말로는 1분기 좀 빨리 1분기 안에 좀 내고 싶다라고 말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1분기 안에 뭐 스냅샷 타고 좀 빨리 나오면은 한 5월, 6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늦게 나오면은 이제 한 7월, 8월 요때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핫한 게 비트코인 레이어 2 요쪽 내러티브도 시장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죠. 요쪽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 주도 시장이긴 해요. 여기가 이제 과거 오디널스부터 해가지고 오디널스 NFT, 그리고 그쪽 이제 오디 같은 뭐 이런 저런 뭐 사츠라든지 이런 민코인으로 빌드업을 시작해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러니까 돈을 끌어모으기 되게 쉬운 게 이제 NFT랑 민코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생태계로 처음에 그렇게 마케팅을 한 다음에 이제 얘네가 그쪽에 충분히 돈이 모이고 관심이 이제 생기고 나름의 어떤 한 섹터로 인정받고 나니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바빌론이라든지 뭐 바운스빗, 멀린 이런 친구들, 저는 이 세 개가 좀 지금 시점에서는 3대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바빌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준비 중이고, 뭐 최근에 바이낸스 투자도 받았었고 그리고 투자를 받은 만큼 뭐 바이낸스 상장 이런 것들도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그렇게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곧 또 시장의 관심과 어떤 그 내러티브나 어떤 이런 섹션 이런 시장으로서의 약간 다리가 또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비트 L2 쪽도 있구나 좀 관심 가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운스빗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자기네들이 말로는 우리는 비트코인계 에이겔 레이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홍보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약간 뭐 디파이라든지 뭐 리스테이킹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결국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풀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네들도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 좀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은데 비트는 태생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 2 이런 역할을 좀 빌려서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너무나도 선명한 섹션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딱 티가 났었고 이것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거긴 해요. 저번 10월, 11월, 12월 요때도 오르긴 했지만 그때 이제 뭐 이 위에 애들 오른 것만 크면 안 올랐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소라랑 그리고 뭐 엔비디아 주가가 팍 오르면서
뭐 오픈 AI, 뭐 샘알트만 이런 이슈들이랑 덕지덕지 붙여져 가지고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수혜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사실상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뭐 엔비디아나 이런 실물 경제에서 약간 그런 진짜 AI가 사실은 이제 미래의 산업을 좀 주도하는 거지. 코인 시장에서 뭐 AI 이런 거 뭐 딱 붙였다고 막 이렇게 뭐가 없긴 하잖아요. 혁명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결국 수익과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따라가시면 되고, 이제 다만 이렇게 좀 자질구레한 애들 말고도 분명히 돈이 모이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진짜 프로젝트들 이 뭔가 나올 거예요. 뭔가 루키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뭘까 계속해서 찾아내보려고 하는 좀 그런 공부 방식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리추얼이라든지 뭐 아이오넷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특히 리추얼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나오지 않은 AI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빌드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월드코인은 뭐 한국 상륙하자마자 제가 막 저 홍채 찍으러 간다고 추천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그 홍채 찍으러 가는 게 뭐 돈 벌다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그냥 그 관심이거든요. 아, 월드코인이라는 게 또 있네? 이건 AI인데? 이건 되게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준비를 하는 걸까? 나도 한번 가서 찍어봐야겠다. 찍어보면 또 근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클레임 받으면서 뭔가 내 머리에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한 구석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살펴보고 뭔가 차트도 보고 뭐 이렇게 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델리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추천을 드렸었던 게 얘는 약간 17년도 산, 그러니까 왜 우리 와인이나 뭐 이런 것도 막 옛날 그 출시된 애들 있잖아요. 뭔가 델리시움은 약간 17년도 산 코인인 거야 딱 봐도. 그래가지고 시총도 굉장히 낮고 약간 해외 거래소에 있는데 메이저에는 없고 빗썸에 있고 뭔가 사람들이 조금 되게 좋아할 만한 것 같고, 그리고 AI라는 어떤 좀 뭔가 그 붐이 왔을 때 충분히 시총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오르는 것 덕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포모를 분명히 일으킬 만한 단기간에 뭐 10배 20배 갈 수 있는 코인인 것 같아서 요 친구는 좀 저도 조금 빨리 찾아와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 거의 마지막 런치패드였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런치풀로 얘네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마지막 런치패드 지금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 출시가 됐었고, 이제 AI가 붙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또 플랫폼을 활용을 해보면 난센보다 좋습니다. 난센보다 좋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캄도 굉장히 뭐 어떤 실질적인 그런 프로젝트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라고는 하지만 결국 뭐 나중 가면은 비트 미만 잡이고 다 그냥 얘네 다 지금 스캠 처리될 거예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솔라나가 혁명이고 뭐하고 자시고 떠나서 259불에서 8불까지 떨어졌으면 사실 말 다 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결국 사이클이 끝나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세요. 뭐 랜덤, 비트텐서, 회치 AI, 아카시 네트워크 뭐 등등 많이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로 나뉘긴 해요. 그래서 뭐 4이라든지 뭐 비맥스라든지 뭐 이미터블 X라든지 이런 약간 게임 위에 게임 약간 플랫폼을 좀 지향하는 애들이 있고요. 뭐 갈라도 예전에는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갈라 노드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얘는 해먹었기 때문에 굳이 쓰지는 않을 거고, 이제 또 벨리 같은 친구들은 그 뭐시기냐 테라버추어 이런 걸 또 리브랜딩 해가지고 기존에 뭐 게임 가상 머신 이런 거였는데 여기다가 또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리브랜딩 해서 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 케이스. 얘네들도 결국 지워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에이스라든지 뭐 픽셀, 마비아 이런 친구들은 또 약간 디앱 쪽으로 직접적인 게임이랑 연관되어 있는 코인이죠. 그래서 이런 얘들 중에서 뭐 제2의 엑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스테픈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뭐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쪽 시장도 이런 그런 접근 방식으로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뭐 아발란체도 뭐 좋고, 인젝티브도 좋고, 뭐 이런 DMU에서도 코스모스, 뭐 티아, 이런 DMU도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아직 실질적인 메이저 프로젝트는 아직 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여기서는 거의 에어드랍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노리고 계시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는 뭐 ETF 이후로도 뭐 LRT, 뭐 리스테이킹이라든지 그 리스테이킹을 좀 주도해주는 플랫폼들, 뭐 렌조, 푸퍼, 퀘프, 뭐 스웬이라든지 뭐 에겔 레이어라든지 뭐 거기다 또 파생되는 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최근에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웜홀이라든지 뭐 웜홀은 약간 좀 뭐 브릿지 뭐 분류가 될 텐데, 이런 거라든지 뭐 최근 상장된 뭐 주피터라든지 이런 애들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쪽 시장도 굉장히 충분히 좀 커졌기 때문에, 이미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그런 디앱들도 눈여겨볼 만은 하다. 그리고 뭐 플러스 뭐 민코인 정도도 있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뭐 NFT까지도 이제 또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여기는 그 지금 뭐 이렇게 새로 나오는 느낌보다는 지금 전까지 한 작년까지 해서 조금 이렇게 빌드업 잘 해놨던 애들, 뭐 매드레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자리를 계속 잡고 있고, 최근에는 뭐 펭귄, 퍼치 펭귄 이런 애들도 1위를 탈환을 하면서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NFT 같은 경우는 막 신규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업비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또 많이 오르는 애들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거래량을 주도하는지 안 하는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피스의 업비트 원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피스가 업비트 원상을 하고 나서 저는 계속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오르면서 보니까 업비트에서 거래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밸런스가 대략 한 30, 업비트 30, 뭐 바이낸스 한 25, 30, 그 나머지 뭐 한 3, 40 요 정도라서 밸런스 자체는 아직 깨지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게 깨져서 업비트 잡코로 변환이 되는 순간 그건 좀 좋지 않은 느낌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빗썸에 특히 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빗썸에서 거래량 거의 다 나온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거 써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는 또 과거에도 그러긴 했어요. 과거에 되게 대표적으로 있었던 애들이 17년도에 다들 아실 텐데, 메가피 아시죠? 메가피가 약간 인플루언서 메타로 트위터에 이제 딱 올리면은 이제 바로 막 그 코인을 막 오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3세대인가요? 3세대, 4세대 인플루언서 메타로 지금 전환이 됐고, 최근에는 뭐 사토시 VM이라든지 아니면 맥켄이 조금 주도를 많이 그맥 BTC 걔가 좀 주도를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에 자이 좀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 이런 애들의 실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RSS3 요거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차트도 좋았어요. 차트상으로도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뭐 AI 이제 붙어 있으니까 더 추가 상승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저번 사이클 21년도 장에서 공시 메타라고 있었어요. 공시 메타. 업비트랑 빗썸에서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할게라고 공지를 보내면은 걔네들이 이제 공시를 해주잖아요. 프로젝트 팀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뭐 얘네들 이런 거로 전화를 한다든지 뭐 액면 분할을 한다든지 약간 리브랜딩을 한다든지 핫한 내러티브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추가로 어떤 것들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막 오르는 장세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이번에도 똑같죠? 최근에 뭐 퀀텀이라든지 뭐 골렘 이런 애들이 갑자기 또 뭐 개쓰레기 코인들이 AI를 막 뭐 한답시고 약간 흘리니까 바로 반응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장에서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뭐 매매 전략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번에 이런 것들처럼 뻔하고 뻔한 거고 결국 그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딱 보면 아니까 그냥 이런 것들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만의 투자로 하겠다,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자유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과 뭐 메타 섹션 뭐 다 분류했고, 어떤 최근 좀 유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 대략적으로 좀 훑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되게 알찬 것 같은데 오히려 저번 것보다 오히려 알찬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녹화를 했고, 간단하게 코인마켓캡 저번에 좀 잘렸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잠깐 보고 마무리 할게요. 그때 뭔 얘기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최근에 좀 디코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건데 오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했던 게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옛날에랑 좀 많이 다른 게 17년도 그리고 21년도 23년도가 벌써 보시면 23년 4년 24년도가 벌써부터 사이클이 조금 더 땡겨진 느낌이 있다. 확실히 땡겨졌고, 그리고 땡겨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빠르고 상승폭도 크고 전환도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졌고, 그만큼 정보 공유도 굉장히 좀 빈번하고 되게 대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빠르고 가속화가 붙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기관 자금의 유입이 충분히 계속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빠른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수익을 노리는 측면에서 볼 때 17년도 당시에는 시장이 굉장히 좀 어리버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애매한 채로 끝났어. 한 번이 끝나고 21년도 되니까 좀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큰 돈들이 이제 들어오고 VC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 있었던 애들 다 갈아치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갈아치워서 이제 상위 랭크로 들어온 애들이 뭐 분부도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올라온 거는 21년도니까 분부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뭐 카르도는 원래 있었고, 뭐 도지도 원래 있었지만 이렇게 올라온 거고, 시바이누라든지 뭐 아발란체, 뭐 폴카닷, 폴리곤, 체인링크 이런 애들도 다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허술한 시장에서 공략을 잘 한 거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런 루키들이 굉장히 뭐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루나도 있었지만 없어졌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막 갈아 엎어치기가 안 돼요. 저번 사이클에 있었던 얘들 대부분이 상위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게 다 있었잖아. 얘네 지금 다 익숙하죠. 뭔가 이거 처음 보는데, 이번 사이클에 처음 들어오네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애들 찾으려면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체감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마냥 쉽게 돈을 벌어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없었던 것들은 뭐 수위라든지 뭐 스타크넷, 뭐 오디, 뭐 올드코인. 근데 또 막상 이런 있는 얘들은 거의 대부분 밈코인이나, 그러니까 추가된 얘들은 밈코인이나 AI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그 포인트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수선한 느낌? 뭔가 시장이 진짜로 뭐 가치 기반으로 뭔가 돈이 몰려드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지금은 불장에 가까운 뭐 밈코인이랑 뭐 AI 이런 것들 다 갖다 붙이면은 막 오르고, 그리고 뭔가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얘들, 특히 총 30위권 안으로 좀 들어온 얘들 신규는 거의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정도 마무리 해보고 들어갈게요.
입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올해는 진짜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은 24년, 25년까지 안 갈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 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길어봤자 뭐 25년 1분기? 시장이 좀 빨라졌기 때문에 시계열이 좀 빠른 상태로 빠르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준비 안 된 상태로 갑자기 얻어 걸린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바로 정신 차리고 쫙 이렇게 했어야죠. 그만큼 뭐 반감기 이전에 이렇게 빨리 왔고, 그리고 뭐 아직 뭐 어떤 큰 블랙스완 이런 이벤트가 없는데도 쫙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진짜 올해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근데 그 시기가 벌써 11, 12, 1, 2, 3 다섯 달이 지났어요. 다섯 달이 여러분. 통상 이 불정 사이클이 한 1년 길게 보면 어떻게 길게 보면은 한 1년 조금 넘게 가고 1년 6개월 정도로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진짜로 딱 관통하는 그 기간은 좀 짧아요. 한 다 살리면은 한 반년 정도 되려나? 반년에서 한 몇 달 될 텐데 벌써 지금 우리가 다섯 달을 소진을 했습니다. 다섯 달을 소진을 했던 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만큼 좀 더 정신 차리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성 중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